주택 임대차는 임차인이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기간 동안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한 후에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계약이다. 뭐가? 주택 임대차가. 그래서 너희가 뭐 이 당시에는 문제를 틀렸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제는 여기 나오는 용어 정도는 머리에 넣고 가면 좋죠. 주택의 소유자를 누구라고 한다? 임대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주택을 빌리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임차인. 근데 익숙하지 않죠. 너희가 집을 빌리는 게 아니니까. 임대인은 집의 소유자라고 생각하고요. 임차인은 세입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임대인은 소유자, 임차인은 세입자. 저 차자가 빌릴 차자예요. 자, 이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 이 세입자라고 했죠? 세입자에게 발생하는 권리가 임차권입니다. 임차권의 권자가 무슨 권이야? 권리할 때의 권이죠. 그런데 이 임차권은 채권에 해당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자, 채권이 뭐야? 채무가 뭐고? 행동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 권리는 내가 그 행동을 받을 권리인 거고, 채무는 뭐다? 을 해야 할 의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임대인이 갖고 있는 권리는 뭘까? 임차인으로부터 돈을 받겠죠. 뭐 월세든 아니면 전세 계약금이든 그럴 권리가 있고, 그러면 임대인이 져야 하는 의무는 뭐야? 집을 빌려줘야 되죠. 그게 의무. 그러면 임차인의 권리는 뭐예요? 그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의무는 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이 채권도 있고 채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이때 채권을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특정한 채무자에 대해서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어. 제3자에게는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채권 채무 관계는요, 그 채권 채무 계약을 한 사람끼리만의 관계예요. 만약에 나랑 수연이랑 전세 계약을 했는데 내가 세입자인데 고은이한테 나 세입자야 라고 하면서 뭔가를 요구할 수가 있나요? 요구할 수 없죠. 그럼 이 입장에서 지금 표정 못 봤지? 뭐야? 이런 표정이라고? 그 권리를 고은이한테는 주장할 수 없죠. 그런데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라고 하는 이 물건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 그럼 여기는요, 위에 있는 이 채권과 물건이 서로 반대입니다. 이게 올해 3학년들 연계교재에도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물건은 쉽게 생각하면 그냥 소유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내가 어떤 집의 소유를 갖고 있어, 소유권을. 그러면 이 집의 소유권을 꼭 나와 채권 채무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한테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거 내 거야. 이게 물건이라. 이거 내 거다. 아무한테나 다 말할 수 있지. 근데 채권이라는 건 반드시 그 계약을 맺은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물건은 일반적으로 채권에 우선합니다. 얘가 더 효력이 세요. 그래서 같은 물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이건 너무 말이 당연해. 선순위 물건이 후순위 물건보다 훨씬 우선하겠죠. 그래서 임차인, 누구라고 임차인이? 빌리는 사람. 그렇죠. 세입자죠. 세입자는 계약을 맺은 임대인에 대해서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매매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만약 변경이 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할 수도 있대요. 왜요? 임차권은 채권이라서,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야. 내가 수연이랑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 내가 세입자고 수연이가 집주인이야. 그런데 수연이가 완전 사기꾼이야. 그래서 수연이가 자신의 집을 고은이한테 팔았어. 그럼 고은이가 새로운 소유자잖아. 근데 내가 수연이한테 돈을 못 받은 거야. 그래서 내가 고은이한테 야, 나 아직 이 집의 소유자한테 돈을 제대로 못 돌려받았어 라고 했을 때 고은이가 그걸 나에게 변상할 의무가 없다는 거야. 채권으로 치면. 그럼 나 어때? 나 너무 억울해. 나 돈 못 받았잖아. 그럼 내가 보호를 못 받지. 그래서 이 임차권만으로는 세입자를 보호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왜 그렇다? 얘는 채권이고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3자한테는 권리를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밑에 나와 전세권이다. 전세권. 근데 아까 위에서 전세권은 뭐라 그랬어? 물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 나도 제3자에게 임차인으로서 권리가 있다라는 걸 말할 수 있는 물건이 생긴 거죠. 이는 보증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약속한 기간 동안 이용한 후 부동산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권리입니다. 뭐가? 전세권이요. 근데 사실 얘들 이거 너무 당연하잖아. 내가 2년 계약을 했어. 그럼 2년 뒤에는 다시 그 집에서 나와야죠. 그쵸? 임차권과 내용은 같은데 얘는 뭐다? 물건이다. 임차한 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임대차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등기라는 건 뭐냐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재하여 공시함으로써 제3자가 해당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너희가 개인적으로는 나는 이 공시라는 단어를 꼭 알고 갔으면 좋겠거든? 이게 나중에는 설명이 잘 안 나와요. 공시는 권리관계를 드러내다라는 뜻이야. 권리관계. 저번에도 살짝 얘기해줬지만 이 등기부 등본은 누구나 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고은이네 집이 갑자기 궁금해. 그럼 고은이네 집 주소 치면 얘네 집 등기부 등본 나도 볼 수 있어. 700원 내면. 이렇게 사회 일반적으로 공개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부동산 사기를 막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을 딱 검색하면 그 고은이네 집에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소유권 변경 내역이 다 떠요. 누구한테서 누구한테 갔고 누구한테서 누구한테 갔고 그리고 어떤 놈이 사기를 쳤고 이런 게 쫙 떠요. 그게 이제 등기부 등본인 거야. 그래서 그 공시를 함으로써 누구나 그걸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전세권을 설정하려면요 이게 문제야. 임대인이 동의를 해줘야 돼. 근데 임대인이 대체로 동의를 잘 안 해줘요. 전세권. 그래서 아까 위에 자 다시 이 관계를 다시 보면은 여기 맨 위에서 채권만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제대로 실현이 안 돼서 나온 대안이 전세권인데 전세권도 사실 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어떤 문제? 임대인이 허락을 잘 안 해줘요. 그럼 또 임차인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어려워지는 거지. 그럼 그 다음 문단에서 뭐가 나오겠어? 이 전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새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이런 임차인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새롭게 제정된 특별법이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얘 중요하겠지. 박스 있으니까. 자, 이 법률은 임차인이 요건을 갖추면 물권적인 효력을 부여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합니다. 자, 물권적 효력 부여한데 뭘 안 해도 전세권 설정을 임대인이 허락을 안 해줘서 못해도 자기가 어떤 요건만 갖춰주면 알아서 법적으로 물권적인 효력을 이 임차인에게 주겠다는 거야. 이거에 대한 대안인 거지. 자, 그럼 어떤 요건인지가 중요하겠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는 것, 즉 그 집에 들어가야 돼. 가끔 그런 사람 있어. 자기 이름만 그 주소로 설정해놓고 실제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것 때문에 일단 들어가야 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돈을 주기 전에 전입신고를 안 했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잖아? 돈 못 받아요. 그래서 절대 주소를
이동하면 안 됩니다. 돈을 못 받았을 때. 그래서 나 지금 서울 사는데 나 주소 아직 인천이야. 그래서 모든 그런 모든 뭐라고 해야 되지? 지류용지? 그게 아직도 인천으로 가고 있어 나는. 돈을 못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 임차권은 요건을 충족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갖습니다. 얘들아 법에서는 항상 조건이 중요해.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고 내가 그래서 말했지. 이 하루 차이로 사기치는 놈들이 있다고. 이 요건만 갖추면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다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를 갖는지를 봐야 돼. 첫 번째 나온 게 채권. 근데 채권은 제3자에게는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물건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물건 중에 하나가 전세권. 근데 전세권은 문제가 뭐였다? 임대인이 허락을 잘 안 해준다. 그래서 그걸 보호해주기 위해서 나온 게 임대차 보호법이고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만 하기만 하면 물권적인 효력을 주겠다는 거지. 임대인이 허락을 안 해줘도. 그 다음 내려갈게요. 자, 대항력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 거야. 이거 아까 전세권이랑 똑같죠? 예컨대 임차한 주택이 경매가 됐어. 그러니까 다른 뭐 경매로 넘어갔어. 그랬을 때 임차권은 소멸하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임차인은 이에 덧붙여 주민센터 등의 공공기관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임차한 주택이 경매되었을 때 임차인은 자신의 우선 변제권 성립보다 뒤에 설정된 물건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나처럼 돈을 못 받았어. 그리고 그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이 집에 대한 대출을 갚지 못하면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나라가 뺏어가는 거야. 그 집을. 그러면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집이 심지어 이제 임대인 것도 아니야. 그럼 난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 그 건물이 만약에 매매가 되면 경매로 넘어가서 누군가가 그 건물을 사겠죠. 그러면 내가 가장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경매로 넘어가면 거기서도 어쨌든 그 건물에 대한 돈을 받을 거 아니야. 나부터 주겠다는 거야. 뭘 받으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의 효력은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갖춰진 날로부터 발생한다. 이것도 조건이니까 중요할 거 아니야. 근데 얘들아 대항력은 언제 발생한다 그랬어? 뭐를 해야지만 대항력 생겨? 확정일자가 대항력인가요? 아니에요. 뭐죠? 주택인도랑 전입신고. 그쵸? 인도받는 거랑 전입신고를 해야지만 대항력이 생기는데 이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가 모두 갖춰지면 발생해. 그러면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거잖아. 그럼 결국에 우선 변제권은 전입신고한 다음 날부터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날 계약 확정일자도 썼다면. 또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대항력을 갖춘 소액 임차인에게 정해진 금액까지 보증금을 선순위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권도 부여한다고 합니다.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보증금의 기준과 최우선 변제권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A라는 지역에서는 100만 원까지 변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B라는 지역에 가면 100만 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여기서 또 내 얘기. 주택임대차가 만료됐어. 그런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죠. 이 경우 임차인은 이거 중요해. 이사를 가면 안 돼요. 이사를 가면 자신의 권리 순위가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된다. 이것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종료된 임차권을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부에 공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했죠. 빨간 글씨로 새겨져요. 낙인이 찍혀버려. 예를 들어 안수연이라는 임대인이 신소리에게 돈을 주지 않았음. 이게 이렇게 쫙 뜬다.
그럼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 즉 나죠. 세입자는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바로 되지 않아요. 법원이 이를 심리, 즉 그것을 살펴본다는 뜻이야. 살펴보고 결정을 합니다. 근데 난 아직 안 됐다고 했지? 결과가 안 떴어. 아직 법원이 인정 안 해줬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혹시라도 내가 안 했거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도 임차권 등기가 되면 대항력도 생기고요. 우선 변제권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인 거죠. 한편 임차권이 등기가 된 뒤에 해당 주택에 새로 임대차를 체결한 다른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왜?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이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 이거 추론 문제 있잖아요. 이 부분. 자, 이걸 추론해야 돼요. 새로 임대차를 체결한 사람한테 최우선 변제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임차인이 손해 입을. 임차권 등기를 한 사람이 더 불쌍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여기 부분은 최우선 변제권보다 임차권 등기를 한 사람의 권리를 더 우선시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사기를 당한 게 아닐 수도 있잖아. 하지만 임차권 등기를 한 사람을 최우선으로 변제를 해주겠다. 그러면 뒤에 추론 문제 한번 가볼까요? 25번에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면, 즉 이 사람이 새로 이사 온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새로 이사 온 사람의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면 임차권 등기를 한 나보다 걔가 먼저 더 변제를 받을 거 아니야. 그럼 나 얼마나 불쌍해. 그쵸? 그래서 등기부상 선순위 물건보다도 우선 변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를 한 사람이 불쌍해요. 최우선 변제권보다 임차권 등기를 먼저 인정해 주는 게 이 마지막 문단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등기부 등본에 사기를 당한 사람이 나도 있고 고은이도 있다고 쳐볼게. 고은이는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임차권 등기는 내가 먼저 했어. 그러면 법원에서는 나를 가장 먼저 변제를 해주겠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고은이를 먼저 변제를 해주게 되면 내가 변제를 못 받잖아.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막아주려고 임차권 등기한 사람을 가장 최우선으로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 1번은 왜 틀렸을까요? 이거 당연히 맞는 얘기야. 최우선 변제권도 약자 보호해주기 위한 거지. 근데 이유가 안 돼요, 이게. 이게 이유는 아니죠. 소액 임차인이 임대차를 체결할 때 등기부에 기재된 임차권을 알 수 없다? 알 수 있어요. 누구나 임차권 등기 떼볼 수 있습니다. 3번. 최우선 변제권이 생기면 원래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우선 변제권이 사라지게 된 변제권 사라지진 않아요. 근데 등기부 등본 임차권 등기 한 해를 먼저 도와주겠다는 얘기고요. 5번. 원래 임차인과 달리 새로 입주한 소액 임차인은 얘도 인도해야죠. 주택 인도해야죠. 주택 인도를 해야지만 대항력을 가질 수 있어. 이 관련이 없죠. 자, 그러면 21번 한번 볼까요? 이거 너희가 한번 오답해봐. 근거 지금부터 찾아보세요. 정답 2번입니다. 1345 찾으세요. 네. 최우선 변제권이 임차 발생, 임차권 등기 그 동시는 못하는 거예요? 동시에 할 수도 있죠. 근데 동시에 하면은 어쨌든 임차권 등기를 한 거니까 걔가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최우선 변제권까지는 있는데 임차권 등기는 안 했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 한 사람부터 도와주는 거지. (1번은) 어디 있나요? 2단원 바로 2단원? 밑에. 2문단. 그렇죠. 2문단 마지막에 요건을 갖추면 효력이 발생하고 임차인을 보호한다. 1번 있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 3번은요?
3번 어디 있어? 임차 주택 보증금을 들고 합의한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 일단 몇 문단에 있죠? 1문 1문단에 있나요? 그쵸? 1문단에도 있고 이건 그냥 생각해봐도 맞는 선지야. 임대차가 계약기간이 만료됐어. 그러면 세입자는요. 그 임대차의 목적물이 뭔데? 집이잖아. 집 반환해야지. 집에 나와줘야죠. 1문단에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3문단 밑에 3문단 밑에 있대요.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소액 임차인이더라도 전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다. 왜?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다 받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금액까지를 받는 거야. 근데 그 금액이 어떤 정도인지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고. 5번. 모든 사람에게 주장하려면 채권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물건이 필요하다. 1문단에 중간쯤에 있죠. 물건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래서 21번 같은 문제는 읽으면서 풀었었어야 되는 문제고 2번이 틀린 이유는 임대차 내용을 등기부에 관할법원이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개인이 등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관할법원과 관련된 내용은 임차권 등기에서 나오는 얘기죠. 임대차는 그냥 계약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계약. 자, 그 다음에 22번 가볼게요. 기억은 임차권이고요. 니은은 전세권입니다. 자, 임차권은 한계가 있어요. 왜? 얘는 물건이 아니라 뭐야? 얘 채권이잖아. 채권의 문제는 뭐라 그랬어? 누구한테 권리 주장 못해? 제3자한테 권리 주장을 못해서 사기를 당했을 때 새로운 세입자한테, 새로운 소유자한테 돈 달라는 말을 못해요. 자, 전세권은 뭐죠? 물건이에요. 하지만 문제가 뭐다? 허락을 안 해. 임대인이 허락을 잘 안 해줘. 그게 문제였지. 그럼 1번. 너희가 이것도 근거 찾아볼래? 정답 일단 3번이에요. 1, 2, 4, 5 찾아보세요. (1번) 임차권을 가진 사람은 1문단에 있죠.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만 요구를 할 수 있다. 네, 특정한 채무자에 대해서만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게 임차권이죠. 기억 밑에 있었고요. 그 다음 2번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2문단 중간쯤에 있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4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애초에 권자가 들어갔다는 건 권리란 뜻이에요. 권리 주장할 수 있죠. 근데 누구한테 주장하느냐가 살짝 다를 뿐이죠. 5번 1문단에 있어요. 물건은 일반적으로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있네요. 그럼 3번 왜 틀렸어? 소유권을 가지는 게 그렇죠. 얘들아, 그리고 소유권은 임차권에 있어? 전세권에 있어? 아, 채권이야 물건이야? 물건에 가까워요. 그쵸? 그러면 전세권이 물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지는 건 아니죠. 그럼 얘가 집주인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관련 없죠. 그냥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뜻이지 소유자는 아닙니다. 23번 문제 마무리할게요. 요거 정답 3번. 1, 2, 4, 5 찾아보세요.
1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면 경매가 되더라도 임차권이 유지될 수 있게 한다. 만약에 대항력이 없어. 내가 전입신고를 만약에 안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주택이 경매됐을 때 일반적으로 임차권은 어떻게 돼? 원래 소멸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대항력이 있어. 유지가 됩니다. 이게 어디 있었냐면 산문단에 두세 번째 줄에 있어요. 주택이 경매되면 일반적인 임차권은 소멸하는데요. 만약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임차권이 유지가 됩니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요. 2번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우선 변제권이 생기지 않는다.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정일자를 받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선 변제권의 효력은 언제 생겨?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모두 갖춰져야지만 발생합니다. 그렇다는 거 확정일자 받았어도 전입신고를 안 하면 대항력이 안 생긴다는 거죠. 대항력 안 생기면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생겨? 안 생긴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갔어?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 받으려면 반드시 뭐도 해야 돼? 전입신고도 해야 돼요. 여기 따르면.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먼저 볼게요. 소액임차인이 만약에 새로운 임대차를 체결하면 그 지역에서는 최우선 변제권을 부여받지 못할 수도 있다. 여기 밑에 이런 말이 있었어. 임차인이 만약에 반환을 못 받은 상황에서 이사를 가잖아? 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위험하다는 거고, 또 지역에 따라서 보증금이나 뭐 아니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죠, 그 위에. 그래서 4번이 맞는 얘기였고, 5번은 왜 맞아? 고은아, 5번이 왜 맞아? 그러니까 5번이 그럼 왜 맞을까? 임차권 다음날 그래서 임차권이? 대항력은 다음 날부터 그렇죠. 봐봐. 인도 받았고 전입신고 했어. 그러면 대항력 언제부터 생겨? 다음 날부터 생겨.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기 전에 이게 전입신고를 한 날이니까 대항력 아직 안 생겼어. 안 생겼는데 그 주택에 다른 물건이 성립돼. 그러면 새로운 물건보다 내가 후순위가 될 수도 있어. 왜냐면 나는 아직 대항력이 없거든요. 나의 대항력이 생기기 전에 누가 먼저 이 주택에 대해서 새로운 물건, 뭐 소유권을 바꿨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후순위가 될 수도 있어요. 대항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5번이 맞는 선지였는데 헷갈릴 수 있죠. 문제를 풀 때는. 그럼 3번이 왜 틀렸어? 갖춰진 날부터 갖춰진 다음 날이 아니라 그날부터죠. 이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는 건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 전입신고 그 다음 날이 된 거지. 대항력을 갖췄다는 건. 근데 그 상황에서 확정일자도 받으면 최우선 변제권 언제 생긴다? 그 날부터 바로 생긴다고 했어요. 이게 지문에 여기 나와 있죠. 산문단 밑에서 한 요 중간쯤에 대항력도 이미 갖춰져 있고 그 상황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모두 갖춰진 날부터 바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것도 빨리 봤으면 사실 되게 헷갈릴 수 있는 선지예요. 여기를 봤었어야 돼. 요 앞부분. 그러니까 이걸 틀린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대항력은 다음 날부터 발생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3번을 맞다라고 생각한 거지. 근데 대항력은 이미 갖췄어. 그걸 놓친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24번 한번 볼게요. 을이 갑에게 2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갑 소유의 A주택을 2021년 2월 5일부터 2년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여기서 임대인이 누구다? 갑이야 을이야 임대인?
갑이요. 갑이 임대인이죠. 집주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임차인이 누구다? 을이다. 세입자죠. 근데 이 을은요, 잘했어. 전입신고를 바로 합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것이 확정일자를 안 받았어. 자, 그러면 최우선 변제권 안 생깁니다. 그죠? A주택에 거주해오던 을은 임대차 만료를 두고 새로운 임대차를 체결했고 2022년 12월 4일에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얘들아,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저는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걸 명시적으로 문자나 아니면 뭐 카톡이나 이런 기록을 안 남겨두잖아? 그러면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아요, 법원이. 그러니까 딱 명확하게 저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반드시 보내야 돼, 임대인한테. 이렇게 반드시 명확하게 보내지 않으면 임차인이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라고 간주를 해요, 법원은. 되게 까다롭죠? 갑은 사정이 생겨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다고 통보했다. 갑은 임대차가 만료된 현재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자, 1번.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일단 계약이 만료돼야 돼요. 이게 어디 있냐면 요 마지막 문단쯤에 여기 나오죠. 밑에서 세 번째 줄. 일단 임대차가 종료가 되어야 돼요. 그렇다는 거 계약 기간이 끝나야 돼. 임차권 등기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기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2022년 12월 4일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 해야 돼? 얘 2021년 2월 5일부터 2년간 임대하기로 했으니까 언제 해야 돼요? 2023년. 그렇죠. 2023년 2월 5일 이후부터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죠. 2번. 신청하는 즉시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야. 왜? 중간에 뭐가 있어? 법원이 수락을 해야 돼. 법원의 심리가 필요해요. 3번. 이걸 좀 헷갈려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왜 헷갈렸냐면 임차권 등기는 대항력이랑 확정일자 안 받아도 된다고 했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3번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근데 기존애가 틀린 거야. 왜? 얘는 뭘 안 받았어? 확정일자를 안 받았어. 확정일자를 안 받았으면 얘는 우선 변제권이 애초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애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 다행히 임차권 등기를 함으로써 뭐 돈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우선 변제권은 없는 상태야, 얘는. 4번.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어도요, 갑은요, 팔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왜 빨간 글씨로 써져 있으면 누가 그 건물을 사겠어요? 안 사죠. 그것 때문에 하는 거고요. 5번이 정답입니다. 을의 신청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내려지면 을이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권이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직 남아 있어요. 여기 지문에서 굳이 찾아보면 뭐 여기 마지막 문단 중간쯤에 종료된 임차권을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부에 공시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 아직까지 돈을 못 받은 사람의 이름을 거기다 등기를 해줌으로써 얘한테 먼저 돈을 줘야 돼 라는 걸 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가장 적절했다. 자, 여기까지. 결코 쉬운 지문이 아닌데 이게 되게 상대적인 거예요. 앞에 있던 지문이 너무 어려웠어가지고 이게 조금 수월해 보이지만 쉽지 않아, 얘들아. 이거 고3 말했잖아. 고3 제재랑 똑같은데도 고3보다 어려웠어요, 문제가. 요거는 공부도 많이 해놓으면 좋습니다, 이제는. 자, 혹시 여기 중에 질문할 거. 선지나 지문 내용에서. 없나요?